다들 전원주택이나 또는 주말주택을 지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어갖고 결국 여기저기 망가지고 엉망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혁신적인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들이 전원주택 관리에 좀 도입이 되면 그런 어려움을 분명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기술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번에 국내에서 가장 큰 건축 박람회라는 경양 하우징 페어를 보기 위해 일산 킨텍스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전시될 줄 알고 나름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사물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원격 제어 기술이 궁금했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제품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업체들이 이번에 참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늘 이번 건축 박람회에서 전시된 몇 가지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들과 전시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존에 상용화된 주택 원격 제어 제품들,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꼭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전원주택 관리에 매우 유용할 것 같은 제품 아이디어들을 제가 오늘 모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신다면 끝까지 보시고 제가 제안 드리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품으로 한번 개발해 주신다면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다양한 원격 제어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이니만큼 부득이하게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이름이나 상호가 노출되지만 아시다시피 제 영상에는 아무런 협찬도 광고도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박람회장을 둘러보다가 요거 좀 괜찮은데? 새로운데? 하고 생각이 든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 윈가드란 제품입니다. 네, 일명 스마트 방범 안전창이라고 업계에서 설명을 하는데 말은 좀 어려운데 가까이서 가보면 딱 모기장처럼 생겼어요. 겉모습은 딱 모기장인데 요게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방범창 하면 교도소 쇠창살처럼 생긴 것을 그 창문 밖에 둘러갖고 도둑을 방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면 모를까 참 전원주택에 설치하기가 꺼림직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위해서 이걸 창문마다 설치하면 외관이 너무 삭막해지거든요. 전원주택은 자연과 어울려서 무언가 소통하고 공유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 방범창을 창문마다 설치하면 삭막하고 폐쇄적이고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어갖고 비싸게 돈 들여서 이쁘게 지은 집 이미지 다 망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딱 모기장처럼 생겼어요. 딱 모기장인데 재밌는 게 절대 뚫리지가 않아요. 무슨 스테인리스로 만들어갖고 절대 뚫리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시험대가 있어요. 이게 발로 막 올라갈 수 있는 시험대가 있는데 발로 막 올라가서 밟고 뛰어도 이게 안 뚫리더라고요. 늘어나지도 않고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더욱이 이 제품의 또 다른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스마트폰과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원격 제어가 되는 거죠. 제품마다 이 모기장마다 센서와 송신기가 달려 있어갖고 도둑이 침입을 시도하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 중에도 도둑이 들면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도 할 수 있고 뭐 자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스마트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스마트 인터폰과 스마트 도어락이 전원주택에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인터폰과 도어락은 기존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고 간단한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아파트에 살면 누가 방문했을 때 아무도 없으면 경비실에 물건을 맡길 수도 있고 뭐 말도 대신 경비실에 계시는 분들이 전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원주택에 살면 아니면 주말주택이 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을 누르면 아무도 응답을 못 하잖아요. 뭐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인사차 드릴 수도 있고 뭐 누구야 뭐 맛있는 거 했는데 좀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릴 수도 있고 무슨 용무가 있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맨날 응답을 못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스마트 인터폰이나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도어락을 달면 방문객이 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집 안에 아무도 없어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막 전화하듯이 이 방문객하고 전화하듯이 뭐 통화도 할 수 있고 또는 방문객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집을 비웠지만 언제든지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대화를 먼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전시장을 쭉 둘러보니까 전등과 같은 조명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필립스 조명이 대부분의 제품들을 스마트폰과 연동시켜서 원격으로 어디서나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식상한 기술이지만 이 필립스 제품은 더 나아가서 조명의 밝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주변의 소리나 음악에 연동시켜서 색의 변화를 줄 수도 있더라고요. 전원 생활이나 주말주택 생활을 하면서 집을 비워야 하는 날이 많을 때 가끔씩 밤에 집에 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하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쓰면 여기저기 불도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밝기도 조절하고 그러면 나름 방범 효과도 있고 매우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전원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있으면 매우 편리할 것 같은 제품이 바로 무인 택배함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제외한 여러 빌라라든지 원룸촌에 이 무인 택배함이 보급 중인데 전원주택에도 정말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평상시에는 이 택배함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열 수가 있는데 택배기사님이 택배 배달을 오셨을 때 문을 딱 열고 물건을 넣은 다음 문을 딱 닫고 임의로 기사님이 비밀번호를 정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정해서 딱 누릅니다.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를 물건 주인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의 주인은 문자로 받은 비밀번호를 택배함에 눌러서 물건을 꺼내거나 아니면 스마트 키가 있어요. 주인한테는 아니면 스마트 키나 스마트 카드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대고 택배함에 대고 문을 열어서 물건을 꺼내가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번 전시회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전원 생활에 꼭 필요한 원격 제어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연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IoT 보일러 원격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IoT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 거죠. 특히 이 주말주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제어기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이 제어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거나 어떤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말합니다. 주말주택이 있으시다면은 또는 전원 생활을 하시다가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자녀분들 집이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때 매일같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같이 걱정하잖아요. 혹시나 보일러가 얼면 어쩌나, 보일러 또 얼어갖고 깨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핸드폰으로 실내 온도를 보면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원격으로 보일러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쓰면 진짜 편하겠죠. 또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그 겨울에 집을 한번 비웠다가 며칠 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일러를 딱 켜잖아요. 그러면 보일러가 따뜻해지기까지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한 4-5시간은 좋게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걸 예열시키고 실내 온도를 대피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때 이런 원격 제어기가 달려 있다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미리 보일러를 작동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집에 딱 왔을 때 이미 온도는 따뜻해져 있는 거죠. 정말 저는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일러는 그대로 놔두시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만 새로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이미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 CCTV. 이제는 전원주택마다 스마트폰이 연동되는 CCTV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CCTV가 실내용과 실외용이 따로 있는데 실외용은 설치 기사가 직접 오셔서 집에 구멍도 뚫고 인터넷도 연결하고 전력선도 연결하고 좀 이렇게 번거롭죠. 비용도 좀 들고 복잡하고. 그런데 실내용 그 웹 CCTV라고 하죠. 이 실내용 웹 CCTV는 설치가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와이파이로 연결만 하고 집안에 필요한 곳에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특히 요즘 나오는 이 실내용 웹 CCTV는 바퀴가 달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바퀴가 달려갖고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고 싶으면 집안 구석구석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이 CCTV를 이용해서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만 하신다면은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샤오미 스마트 홈키트를 추천해드립니다. 샤오미라고 중국 전자제품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에서 가정용 사물 인터넷 제어기 세트를 파는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고 좋다고 합니다. 세트를 사도 되고 본인이 필요한 원격 제어 센서만 따로 사서 직접 달면 되는데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어 감지 센서, 동작 감지 센서, 스마트 플러그, 온도 습도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갖고 그걸 사서 직접 설치하고 스마트폰 앱을 딱 깐 다음에 그걸 제어하면 돼요. 스마트 플러그의 경우 일반 멀티탭처럼 생겼는데 이걸 딱 끼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코드를 딱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제품의 전력 공급을 쉽게 껐다 켰다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샤오미 제품을 추천드리는 것은 가격 면에서 상당히 저렴해요. 저렴하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주말주택을 이용하신다면 이 샤오미 센서들을 구매하셔서 멀리서 원격으로 이것저것 전자제품을 제어하신다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스마트폰으로 조정 가능한 전동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주말주택 사용하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보통 집을 장기간 비우실 때 집안의 습기 방지나 온도 유지를 위해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모두 올려놓고 나가시잖아요. 그래야 햇빛이 들어오니까. 집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곰팡이 생겨요. 습기가 올라가서 곰팡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낮에는 커튼을 올려놔서 좀 좋지만 밤이 되면 이게 커튼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밖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실내가 들여다 보이니까 좀 찝찝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전동 블라인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찌 내려놓는 거죠. 아침에는 찌 올렸다가 밤에는 제가 내려놓는 거죠. 또 제가 앞에서 설명한 스마트 조명 있죠. 필립스 제품 같이 스마트 조명하고 같이 쓰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되면 조명을 몇 시간 동안 켜놓는 거죠. 그때 밤이 되면 밖에서 조명을 켜면 안이 쉽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때 블라인드를 찍 원격으로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밖에서도 이거 안에 사람이 있네, 누구 있네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방범에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기존에 이미 상용화된 제품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기존에 없는 거. 네, 물론 제가 못 찾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존에 없는 거. 하지만 전원 생활에 꼭 필요한 원격 제어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겨울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한 원격 제어 장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엔 겨울만 되면 여기저기 집집마다 수도 계량기 터지고 동네마다 수도 동파 사고가 정말 질비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올해같이 추운 겨울에는 더욱 심하겠죠? 그래서 동파 안 되게 다들 꼭꼭 싸매고 열선도 깔고 이것저것 많이들 하시는데, 만약 수도 파이프의 온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센서하고 수도 파이프를 이렇게 감아놓은 열선의 온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원격 제어 장치가 있다면은 겨울 동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드립니다. 특히 주말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올겨울 내내 수도가 얼지 않았나 터지지 않았나 하고 근심 걱정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몸은 서울에 와 있는데 마음은 내내 주말주택 가 있는 거죠. 수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도관 온도가 얼마인지 딱 보고 온도 너무 내려갔는데 이거 얼 것 같은데, 이럴 때 열선을 작동시키는 거죠. 물론 기존의 그 일정 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열선이 작동하는 그런 온도 감응 열선이 보급되고는 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장치가 있다면 저는 더욱더 안심도 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골은 대부분 기름 보일러를 많이 뜨는데 이 기름 보일러 연료통의 연료 게이지가 좀 원격으로 딱 이렇게 좀 즉각즉각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겨울 갑자기 보일러가 기름 부족으로 꺼져버리면 이거 진짜 낭패입니다. 물론 저도 겨울만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일러실에 기름량 얼마 남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우리 그 자동차 연료 게이지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료가 얼만큼 남았나, 현재 기름량이 얼마나 남았나 하고 이렇게 보여준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는 채울 때가 되면 기름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오는 거죠. 또는 알람이 온다든지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게 있으면 저는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겨울철 기름 떨어지면 그까짓 거 부르면 바로 배달 오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올겨울처럼 눈이 많이 오잖아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정말 눈 한 번 오면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스마트폰으로 체크하고 알람도 받고 또는 자동으로 주문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저는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역시 LPG 가스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골에는 당연히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이 LPG 가스통을 집집마다 갖다 놓고 배달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이 가스의 양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매번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좀 잘 안 켜지면 이거 가스 다 떨어졌나?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이거 밤인데 이거 꼭 써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스마트폰으로 이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또는 양이 좀 일정량 밑으로 떨어지면 알람을 하는 거죠. 아니면 자동으로 주문이 가도록 스마트폰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정말 눈 오면 다 끝장이에요. 기름도 배달 못 시키고 LPG 가스 배달도 못 시킵니다. 또 매번 우리가 맨정신을 살 수는 없거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매번 체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스마트 제어기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고 아니면 원격으로 주문도 하고 자동으로 주문도 하고 자동으로 알림도 오고 이러한 장치가 있으면 저는 매우 편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전원생활이나 주말주택에 필요한 원격 제어 기술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길 바라고, 생각해보면 전원주택 관리하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전원생활에 대한 이런 불편한 점들이 점점 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점점 더 작아지고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저는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제품들, 지금은 조금 가격 면에서 다소 비싸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안에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갔고 집집마다 모두 설치하고 모든 분들이 다양하게 쓰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안에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제품들이 보편화되고 모두가 사용할 날이 저는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